아이유는 자기가 예쁜 줄 아나 봐. 혼 좀 내줘야겠다. 아이유 악플러 형사처벌 받아? 2차 고소도 선처 없다? 고소하려면 해보던지. 무서운 줄 아나. 박문희 씨, 우편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나갈게요.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뭐지? 고소장? 진짜 고소한 거야? 어떡하지? 책임이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덕선생님 박문희입니다. 앞에 선생님의 연기 잘 보았나요? 정보화 사회에서 악플 문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생겼죠. 고소당한 악플러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100명 중 거의 99%가 그냥 재미로 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고작 몇 마디인데 용서해 주시죠?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 대림중학교 친구들이 이번 도덕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바로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 교과서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보화 시대에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도덕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보겠습니다. 여성분이 컴퓨터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두 손을 이렇게 향하고 있네요. 존중이라는 단어가 써있죠. 존중의 원칙이란 나를 돌보듯이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존중해줘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시를 하나 살펴볼까요? 존중의 원칙을 지킨 사례입니다. 선생님의 사진이죠.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예쁜 두 친구가 있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선생님이 이 사진이 개인적으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친구 2명의 얼굴을 그냥 그대로 올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잘 안 나온 사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나온 사진은 항상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중의 원칙을 지킨다는 건 내 기분처럼 다른 사람을 고려해서 인터넷상에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원인과 결과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상에서 내가 말한 것, 어떤 걸 올린 것, 어떤 행동을 한 것의 결과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임의 원칙 위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악플을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선생님이 아까 동영상에서도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모욕감을 주고 비난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 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실제로 그냥 악플 하나를 달았는데 그 사람이 고소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임의 원칙을 위배한 사례 한 가지 더 볼까요?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이 동영상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바일 게임 해킹 1억 이상 챙긴 땡땡땡.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바로 중학생입니다. 여러분처럼 중학생 친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바일 게임을 해킹해서 1억 원 넘는 아이템을 챙긴 용의자를 잡고 봤더니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건뿐 아니라 요즘 10대들의 사이버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교육 자체가 부족한 탓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출시된 모바일용 게임입니다. 하루 만에 해킹을 당해 게임 아이템 5천억 원어치가 공짜로 풀렸습니다. 개발에만 10달이 걸렸지만 업체는 마케팅을 포기하고 프로그램 보안에만 매달렸습니다. 모바일 게임에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시간들이 너무 직원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인터넷으로 최소 수백 명이 해킹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어치를 해킹한 용의자를 잡았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고 제가 낸다기보다도 일단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10대들의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에만 14,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콘텐츠 부단 이용과 온라인상의 인신공격 부분에서 10대들의 일탈 행위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악성 댓글로 검거된 39명 가운데 21명이 10대였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어떤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현실에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자, 이렇게 몇 년 동안 힘들게 만든 게임을 해킹해버린 이 중학생, 정말 많은 양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바로 정의의 원칙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 남자친구가 불법 자료라는 그런 화면 앞에서 안 봐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거나 법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제로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우리도 따라하지 않죠. 정보화 사회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해도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도덕 원칙입니다.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우리 해악이라는 뜻은 피해 할 때 해, 악 할 때 악인데 우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우리 그림에서 노트북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주사기와 청진기를 이렇게 여성분에게 대려고 하고 있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바로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타인을 해치지 않고 나아가 타인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유튜브에 해악 금지의 원칙을 지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외국어 배우는 것이 관심이 생겼는데 외국어 배우기라고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더 높이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해악 금지의 원칙을 잘 준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쪽 한번 봅시다. 해악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언어 교정이 필요하시군요 라고 광고가 나와 있네요. 잘못된 인터넷 언어 사용 이제 바로 잡고 잘못된 네티켓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은 인터넷 문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과 자판기가 이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터넷에서 타인에게 잘못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런 원칙 뭐가 있었죠? 그렇죠. 1번에 사이버 공간의 도덕 원칙 가운데 가장 관련 있는 원칙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왜곡된 인터넷 언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비속어나 은어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어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절제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